마초가 한수에게 말하길 예전에 사래교의 종효가 저 마초로 하여금 장군을 취하도록 하였으니 관동이는 다시 믿을 게 못됩니다. 지금 저 마초는 부친을 버리고 장군을 부친으로 삼으려 하니 장군께서도 자식을 버리고 마초를 자식으로 삼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정사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것을 인용하여 삼국지 연의와 다르게 실제 마초는 폐륜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저 내용 정사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초를 폐륜하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마등이 말년에 편하게 살고 싶어 조조의 수도 업으로 가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들 마초가 느닷없이 반란을 일으켜서 마등 일가족 수백 명이 모두 처형당했다. 마초는 폐륜하다. 이거죠. 팩트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국지가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이유가 삼국지 연의와 삼국지 정사라는 두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이죠. 삼국지 연의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소설이라 소설가가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삼국지 정사가 문제예요. 삼국지 정사는 역사서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가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삼국지를 다룬 사서가 한둘이 아니에요. 먼저 삼국지 정사가 있죠. 그리고 그 정사에 주석을 엄청나게 많이 다른 배송지 버전의 정사가 있고요. 자치통감도 있고요. 전략, 위략도 있고요. 한진, 춘추, 후한서 등등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런 많은 사서들의 기록이 상반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 관계를 진짜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죠. 오늘은 삼국지 정사와 배송지가 주석을 달면서 근거로 사용한 전략, 위략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전략, 위략은 위나라 사람이 위나라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마초를 미화하거나 뭐 그럴 일은 없죠. 이제 마초의 일을 따져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따져보면 돼요. 1번, 마등은 왜 조조의 수도인 업에 가 있었는가? 삼국지 정사 촉서 마초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마등이 한수와 서로 불화하자 수도로 불렀고 마등이 이에 응하자 위위로 임명했고 마초를 편장군 도정후로 봉했다. 조조가 불러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불렀고 왜 들어갔는지는 안 나오죠. 정사의 기록이 대부분 이 정도예요. 간략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송지가 많은 주석을 다룬 거기도 하죠. 여기서 배송지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출처는 전략이에요. 208년 마등을 불러 위위로 삼으려 하자 마등은 스스로 연로한 것을 보고 마침내 조정으로 들어왔다. 이것도 자세하진 않죠. 일단 왜 불렀는지도 안 나오고 연로해서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늙었으니까 편하게 살려고. 이번엔 삼국지 정사, 위서, 장기전을 보겠습니다. 조조가 형주를 취하려 할 때 마등 등이 관중에서 할거하고 있었다. 장기를 보내 마등을 설득하여 부하들을 해산시키고 귀향하도록 요구했다. 마등은 요구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행동은 이전과 같았고 장기는 사변이 일어날 것을 걱정하였다. 여러 현의 문서를 보내 식량을 준비하고 마등을 교회까지 나가 맞이하도록 했다. 마등은 부득이 동쪽으로 출발했다. 조조는 마등을 위위로 임명하고 마초에게 그 무리를 인솔하도록 했다. 자, 위서에는 마등을 왜 불렀는지는 나오죠. 공격할까봐 계속 회유한 거예요. 잘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뭐 잘해준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쓸데없이 마초가 공격했으니까 마초는 폐륜하가 맞겠죠? 처음에 인용한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구는 정사 삼국지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배송지의 주석이에요. 출처는 위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사래교의 종효가 저 마초로 하여금 장군을 취하도록 하였으니 관동이는 다시 믿을 게 못됩니다. 지금 저 마초는 부친을 버리고 장군을 부친으로 삼으려 하니 장군께서도 자식을 버리고 마초를 자식으로 삼으십시오. 자,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마초는 부친을 버린다 치고 한수는 자식을 왜 버리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위략에 실린 염행의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14년 염행은 한수의 명으로 조조에게 사절로 갔는데 조조가 그를 후대했다. 돌아온 염행이 한수에게 청하기를 백성과 병사는 피폐하고 땅도 협소하니 빨리 항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업에 갔을 때 저는 늙은 부친을 그곳에 가도록 하였으니 장군 또한 자식 한 명을 업에 보내 다른 뜻이 없음을 보이십시오. 한수는 몇 년 정도 시세를 관망하다 자식을 업으로 보냈다. 무슨 얘기냐면 마초의 가족 말고도 한수와 염행의 가족도 업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등은 무슨 이유로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염행과 한수의 가족은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 명확해요. 볼모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마초는 왜 군사를 일으켰는가? 삼국지 정사 무제기에 따르면
211년 장로가 한중을 점거하니 3월에 종효를 보내 장로를 토벌하게 했다. 하후연 등에게 하동에서 나와 종효와 합류하게 했다. 이때 관중의 제장들은 종효가 습격하는 것으로 의심하니 마침내 마초, 한수, 양추, 이감, 성의 등과 함께 모반했다. 이번엔 삼국지 정사, 위서, 고유전을 보겠습니다. 조조가 종효 등을 파견하여 장로를 토벌하려고 했다. 고유가 간언하여 지금 거대한 군대를 파견하면 서쪽의 한수와 마초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반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종효가 출진하자 과연 한수와 마초가 모반하였다. 마초가 군사를 일으킨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공격당할까봐 두려워서요. 영상 시작 때 나온 그 문제의 대사 오늘 세 번째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사례교의 종효가 저 마초로 하여금 장군을 취하도록 하였으니 관동이는 다시 믿을 게 못됩니다. 지금 저 마초는 부친을 버리고 장군을 부친으로 삼으려 하니 장군께서도 자식을 버리고 마초를 자식으로 삼으십시오. 풀이하자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오는 저 종효는 믿을 놈이 못된다. 예전에 저 마초한테 장군 한수를 공격하라고 했던 놈이다. 우리는 지금 맞서 싸워야 하니 저는 업에 있는 부친을 잇겠습니다. 장군도 업에 보낸 자식을 잊으십시오. 이거예요. 이 부분에서 배송지의 주석 위략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염행이 마초와 연합하지 말라고 한수에게 말했다. 한수가 말하길 우리가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뜻이 같은 건 하늘의 뜻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염행의 부친도 업에 있죠. 부친이 업에 있으니 싸우지 말자고 한 거고 한수는 마초와 따로 의논하지 않았음에도 항전 의사가 같으니 이건 하늘의 뜻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위략의 내용 이어갈게요. 후에 한수와 조조가 회담을 할 때 염행도 수행을 했는데 조조가 염행을 보며 말하길 응당 효자가 되게나 라고 하였다. 조조는 수도에 있는 마초와 한수의 일가족을 몰살했고 염행의 부친만을 살려주었다. 그리고 결국 염행은 한수를 배신하고 조조에게 가죠. 정사 삼국지 촉서 마초전에 배송지의 주석으로 달려있는 전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로가 마초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려 하자 누군가 말하였다. 자신의 육친을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장로가 혼담을 중지하였다. 이어지는 전략의 내용입니다. 정월 초하루가 되어 첩의 동생이 마초에게 장수를 바라는 뜻으로 술잔을 올리며 축하하려 하자 마초가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며 말했다. 온 가문의 백구가 하루아침에 함께 죽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축하한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삼국지 정사 촉서 마초전의 기록입니다. 222년 마초는 죽음에 임해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신의 집안 200여 명이 조조에게 주살당해 거의 다 없어지고 다만 사촌 동생 마대가 남았으니 미천한 집안의 제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폐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이 마초에 관한 기록입니다. 출처가 명확한 것만 영상에 담았고요. 또 그 출처를 영상의 자막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서에 적힌 내용을 모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록의 사실 여부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각자 소신껏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칠게요.